시장을 이기는 뉴스 주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기는 뉴스 주제입니다. 내수 부진에도 백화점주의 주가는 점프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조용한 강자라고 좀 표현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전문가님? 말 그대로 백화점이 내수가 이제 백화점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주가는 왜 올라갈까요? 모르겠습니다. 주가라는 건 보통은 선반영이에요. 예, 뭐든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가 떨어지죠. 그리고 올해 실적이 좋게 나왔다, 실제로 나왔다라고 하면 그게 세론이라고 해서 뉴스가 나오고 주가가 떨어지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백화점의 현재 장사가 뭐 드라마틱하게 잘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 드렸다시피 내수 중심의 내수 소비재는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한 20%는 가져가셔라 라고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바로 이런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백화점 종목, 그러니까 유통 관련된 종목들은 좀 여러분들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세가 많이 올라가 있고요. 상승 추세라는 거는 말 그대로 주식에서 이 추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닥을 찍고 일괄적으로 반등을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1%, 3%씩 조금씩 올라가는 게 바로 상승 추세라는 건데, 그런 추세가 뭐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쇼핑이 있으면 한 종목만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백화점 3사가 똑같이 상승 추세를 겪고 있다, 나타내고 있다는 건 전체적으로 유통, 특히나 백화점 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앞으로도 좀 남아 있겠구나라고 약간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 건, 일단은 계엄 선포 사태 작년 12월 이후로 현재 소비 심리 자체가 좀 되살아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국가통계청에서 좀 내미는 수치인데요. 100을 기준해 가지고 100을 넘으면은 소비에 대해서 낙관적인 거고 100 이하면은 소비에 대해서 비관적인 건데,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는 이 소비 심리 지수가 88.2였습니다. 근데 올해 2025년도 4월 달에는 93.8로 약 한 5포인트 정도 올랐거든요. 물론 전체적으로 지금 100 이하는 맞죠. 이하는 맞는데 어쨌든 12월 대비해서 소비 심리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다만 100 이하에 있는 거는 전체적인 경기 침체가 길어지다 보니까, 주머니 사정이 얄팍해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소비 심리가 좀 줄어드는 것뿐인데, 우리가 6월 3일 결국에는 대선으로 인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게 된다면 내수 부양책이라든지 예산 추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아마도 내수에 대해서 분명히 추경 예산이라는 걸 편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내수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내수에 대해서 부흥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백화점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백화점 종목들이 앞으로 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방한 목적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을 옛날로 따지면 단체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가지고 면세점 우르륵 들어갔다가 우르륵 나오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단체 관광객보다는 개별 관광객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다 뭐 유튜브로 찾아보고 블로그로 찾아보고 해가지고 백화점이라든지 로드샵, 일면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아니면 명동 거리, 뭐 이쪽에 외국인들이 훨씬 더 많이 비중이 돼 있기 때문에 백화점의 외국인 매출 비중이 저는 상당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이 백화점을 과연 많이 갈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우리나라의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은 유튜브 방송, 그다음에 K-팝을 보면요, 보통 백화점에서 드라마를 찍는 경우도 많고, 요즘에는 백화점에서 어떤 걸 하냐, K 컨텐츠를 직접 이렇게 막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도 많이 마련을 해놓기 때문에 지금 백화점들의 그 점당 매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 아마도 백화점주들이 좋은 영향을 뼈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원화 강세 얘기를 제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원화가 오늘도 강세예요. 여전히 강세인데 저는 1,350원 밑으로 더 내려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럼 그거 원화의 강세와 백화점이 무슨 상관이 있냐? 원화가 강세되면 외국인들이 돈을 못 쓰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텐데, 이거는 좀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 말고요. 백화점의 매출 비중이 전체적인 매출 비중의 35%가 명품 매출입니다. 그러면 원화가 점점 강세가 되면 될수록 명품을 수입해오는 가격이 좀 싸지겠죠. 그러면 백화점이 원래 200만 원 팔던 백을 뭐 150만 원에 사왔는데 원화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 130만 원에 사오면 결국엔 백화점의 명품 매출 비중도 많은데
마진율은 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앞으로 뭐 지금 전체적인 추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비중 확대, 그다음에 워낙 강세가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백화점들은 오히려 지금도 저평가돼 있는 주가가 좀 밑으로 많이 내려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시장을 이기는 뉴스에서는 백화점주들의 주목을 해보자라고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보통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는 테마주처럼 뭐 급격한 상승을 했다 이런 부분은 아닐지어도 지금 백화점 3사가 모두 다 시장에서 우상향의 기조들을 보여주고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장의 투자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폭발적인 실적의 성장까지는 아니지만 그 실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게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계속 접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실 테마주 따라잡기에 굉장히 바쁜 시장이잖아요. 그럴 때 또 이런 투자 전략들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백화점주 관련해서 외국인과 기관 쪽의 수급도 포착이 되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네. 어떻던가요? 일단은 지금은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아, 의미가 없나요? 네, 왜냐하면 지금 오늘도 지금 코스피 지수가 2%나 넘게 올라갔는데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세가 어떻죠? 센가요? 안 약한가요? 셉니다. 안 세죠. 네. 네, 원화는 점점 강세돼서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외국인들이 점점 많이 사고 그래도 좀 샀다라고 느껴질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5천억 정도 넘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요즘에 종목마다의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이 종목들의 추세, 그다음에 종목들의 붙어 나가는 이 긍정적인 재료들에 좀 더 집중해 보는 게 훨씬 더 좋은 그런 투자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런 유통주라든지 백화점주에 관심이 조금 쏠렸던가요, 전문가님? 아직은 그렇게 많이 관심이 있어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저희에게 기회가 또 될 수 네, 있겠네요. 왜냐하면은 그렇기 지금 때문에. 개인분들이 관심 있는 게 뭘까요? 보통 테마주인가요? 그렇죠. 보통 네. 원전, 네. 그다음에 한 2주 전에는 이제 테마주, 그다음에 아니면 뭐 조선방산 뭐 이쪽인데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를 뭐 백화점으로 100% 가져가지 마셔라라고 하는 건 조금은 재미는 없지만 한 20% 가져가시면 어쨌든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가 이마트를 한번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번에는 백화점 쪽으로 좀 눈을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요. 선호기업 듣기 전에 이게 그 실적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확 좋다라고 이제 느껴지지는 않는 숫자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우상향 될 가능성도 계속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세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워낙 강세인 것 같아요. 아, 원화 강세. 예, 왜냐하면 백화점의 매출 비중 자체가 명품이 높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엔 명품에서 이제 마진율이 좀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소비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옛날에 이 코로나 전에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보복 심리 때문에 명품들을 많이 욕심이 사셨잖아요. 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도 또 내부 추경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들어오고 원화가 강세가 되면 백화점들은 점점 명품을 싼 값으로 들여오면서 사람들한테 좀 많이 팔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현재 내수의 이 소비 심리 자체가 굉장히 얼어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한번 이렇게 좀 아이스 브레이킹처럼 좀 깰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예산안이 좀 나올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제가 몇 조였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만약에 6월 3일 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예산의 거의 2배가량을 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 부양, 특히나 내수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은 여러분들 꼭 한 번씩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의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최선호 기업 좀 들어보고요. 저희가 구체적인 시장의 투자 전략 좀 잡아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업을 최선호 기업으로 오늘은 꼽아주셨을까요? 제가 사실 백화점 종목을 하려고 했는데 워낙 이제 앵커님이 싫어하시니까 제가 왜 싫어합니까?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거는 좀 싫어하고 아닙니다. 저점이 있는 종목을 좋아하시니까 백화점 종목을 얘기하면 너무 뻔한 거겠죠. 예. 우리 마켓 쇼쇼쇼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신세계 관련된 종목인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 아시죠? 네.
예, 이 종목이 보통은 이제 명품을 예전의 말로는 이제 신세계 해외 영업부였습니다. 그래서 명품의 이 브랜드들을 한국으로 데려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유통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원래 부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셀린느라는 그 브랜드 아시죠? 그 브랜드가 원래 작년까지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통해 가지고 국내에 유통이 됐었는데 오히려 들여와서 셀린느가 혼자 한국 법인을 세워버린 거죠. 계약을 종료하고. 그런 식으로 명품 수입 의류 브랜드를 갖고 들어와서 국내에 유통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원화 강세라는 얘기는 정말 귀에 딱지가 붙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화 강세에 수혜받는 종목들을 빠르게 찾아 나서야 되는 거거든요.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이 같이 올라가진 않아요. 그때마다 주인공, 그때마다 주도 테마를 꽉 잡고 있어야 되는데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들은 일단 명품 쪽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싸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런 품목들이 또 많이 팔리게 되면은 어쨌든 마진율이 좀 확장이 될 것 같고요.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제가 그 재무제표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매출액이 코로나 전과 지금과 매출액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이걸 보니까 코로나 때는 이제 보복 심리 때문에 의류, 명품 의류를 많이 팔다가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이제 과소비 문화가 없어지면서 의류 쪽의 매출이 점점 줄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는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한 게 뭐냐? 명품 의류 쪽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코스메틱 쪽에도 사업을 좀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장원영 틴트라고 아세요? 압니다. 네. 알고 계시죠? 네. 그 어뮤즈라는 그 브랜드인데 어뮤즈 브랜드도 이제 작년 7월인가요? 작년 10월에 어뮤즈 브랜드를 한 713억 원에 인수를 해가지고요. 그 브랜드로 일단은 코스메틱을 키워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의류가 원래 7대, 그다음에 코스메틱이 3위였는데 지금은 의류 6, 코스메틱 4로 약간은 기업적인 이 건전한 건강한 체질로 좀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의류에만 집착돼 있지 않고 현재 MZ세대의 인기가 많은 어뮤즈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을 영입을 하면서 좀 키워나가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